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시민단체를 향한 정부와 사법기관의 압박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시민단체는 탄압이 도를 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무등산에서 열린 기념행사. 손 팻말을 든 사람들이 도로 위에 누워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두고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모여 항의에 나선 겁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해준 사라지는 사퇴하라!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은 이번 항의 과정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해 신고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집회가 신고된 구역을 벗어났고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물리적인 충돌은 전혀 없었고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저항의 방법으로 지금껏 30몇 년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기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지난 2월 대국민 공동선언에 반발했던 시민단체들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찰 분리 조치에 따라 도로에서 항의문을 낭독했을 뿐인데 경찰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50m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다. 5.18 문화센터의 앞마당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의사표명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됐으면 굳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시민단체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기 시작하자 광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압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자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격하게 법잣들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법을 가장해서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또는 비판적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에 이에 대해 경찰은 도로를 점령해 통행에 불편을 줬을 경우 수사를 진행했고 집회에서 돌발 상황이 관례로 남아선 안 된다며 정당한 법 집행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빅그린 산단으로 옮기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광주시와 한평군, 금호타이어가 다시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장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의 공장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금호타이어의 요구에 광주시는 관련 법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이전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용도 변경을 전제한 사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이 협상에 물꼬를 텄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한평으로 이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1조 2천억 원대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시가 현 공장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주면 공장 부지를 매각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상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휴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인 용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광주시는 공장을 멈출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금호타이어가 이전을 위한 움직임을 현실화한다면 용도 변경 사전 협상에 들어가겠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장 이전 계획에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사전 협상 요건 등에 부합하는 경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측은 지난 2021년 빅그린 산단 부지 조성 업무 협약을 맺었을 뿐 지난해 전체 부지 매입 비용의 10%의 계약금을 낸 이후 재정적인 이유로 1년째 부지 매입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입주 허가와 건축 허가 등 빅그린 산단 공장 준공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전을 하겠다 업무 협약만 돼 있었고요. 이제 부장 계약을 체결해야 정식적으로 이제 잔금 납부나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 기한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계약이 지금 정식적으로 체결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러는 사이 광주 공장 부지 우선 협상 대상자인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사업 개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여전히 정치권과 광주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용도 변경을 놓고 광주시와 금호타이어가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인 중국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가 이전 비용 마련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철거 건물 붕괴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광주 시민단체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것을 지역사회에 당부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붕괴 사고를 낸 책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현대산업개발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동참사 2주기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내일 사고가 난 시각인 오후 4시 22분에 맞춰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 4.3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 전시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40여 년을 4.3과 함께 지내온 제주 출신 박경훈 작가의 작품전인데요. 박 작가는 5.18과 제주 4.3을 한국 현대사의 쌍생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까마귀도 모르게 치르는 제사를 뜻하는 가맥이 모른 식객. 수십 년을 희생자를 기리는 제사조차 남의 눈을 피해 지내야 했던 제주민들의 아픔과 한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1980년대 스산하고 섬찟한 느낌까지 주는 목파나 들에서부터 화려한 색감의 디지털 프린팅 최근작들까지 4.3 기억투쟁 색임과 그림전은 제주 출신의 민중미술가 박경훈 작가의 판화와 그림 10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사건 또는 사태로만 불리는 현실에서 제주 4.3을 주제로 한 전시가 공립미술관에서 열린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4.3에 대해서 제대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4.3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 지난 주말에는 작가와의 대담 시간까지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과 이에 맞선 투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한국 현대사의 두 비극. 작가는 그런 의미에서 5.18이든 4.3이든 기억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있었어야 될 풍경, 찍혀졌어야 될 사진, 전해졌어야 될 이야기들을 하나라도 더 새기고 더 그리는 게 내 이제 할 일이 아닌가. 광주시립미술관은 당초 오는 18일까지 예정했던 이번 전시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설비가 증가하면서 제주와 호남 권역에서 강제로 전기 생산을 제한하는 출력 제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는 출력 제한을 멈추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당 1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2년째 운영 중인 오창용 씨. 최근 전기 출력 제한 시간이 늘면서 한 달에 1,5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허가를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출력 제어를 하고 지금 계속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면서 지금도 도에서는 계속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늘며 생산 전력이 수요보다 많아지자 출력을 차단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이었습니다. 도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출력 제한은 지난해 28차례 이루어졌는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48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출력 제한으로 인한 제주 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의 피해 금액은 1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국내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력 차단의 사유를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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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라. 출력 제한이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지고 법적 근거나 기준도 없어 위법이라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시기와 대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발전자 영업을 전기당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과잉 생산된 전기를 방치하면 송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장의 출력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서로 이제 수용 가능한 태양광의 용량을 정한다든지 또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를 우리가 서두른다든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공급 초과를 이유로 호남과 경남 지역에도 출력 제어를 확대한 상황. 제주와 호남, 경남 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집중된 가운데 이를 수도권까지 연결하는 전력망 확충은 지지부진해 갈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행동이 전남대학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서명에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과 정부의 해당 사안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서명은 전국 7만 명이 참여했고 단체는 이달 말까지 서명 운동을 끝낸 뒤 국회와 정부에 서명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전체를 적대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거라며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광양 사태는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노조 간부 강제 진압이 이뤄졌던 광양에서 어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와 투쟁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의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10시쯤 전남 무안군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최근 다른 학교에서도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마약을 밀수해 유통하거나 투약한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신종 마약 야바를 국내로 불법 밀수하고 유통한 불법 체류 외국인 마약 조직원 등 14명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뒤 SNS를 통해 전국에 마약을 유통시키거나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81살 주민 오모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직원들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오 씨는 3분여 뒤 의식을 회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구는 지난해부터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한 게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만취해 쓰러진 행인의 휴대전화를 훔쳐 수천만 원을 빼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새벽 2시쯤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취해 쓰러진 30대 휴대전화 유심을 빼낸 뒤 2,300만 원의 돈을 이체해 빼돌린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가상화폐 투자로 쌓인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전남 아빠 100명 가운데 3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상시 근로자 부모의 육아휴직률은 광주 10%, 전남 9%로 전국 평균 9.6%와 비슷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빠의 육아휴직률은 광주 3.5%, 전남 3.4%로 전국 평균 3.2%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의 육아휴직률은 21%로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입당 원서에 제출 후보, 즉 지지 후보를 명시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지침을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시당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총선 예비 입지자 1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당 원서 대리 접수 시 제출 후보를 밝히라는 건 당 개혁과 혁신을 위한 입당을 특정 후보 지원 세력으로 전락시키려는 거라며 시당은 현역 지키기가 아닌 공정 투명한 경선 룰을 마련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시당은 입장문을 내고 제출 후보 명시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선거구 명시로 지침을 변경했다며 대신 대리 접수 입당 원서의 검증을 강화해 위법 시 형사 고발 또는 후보자 자격 박탈 등 강력 처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